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이 파충류들로 가득했던 중생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파충류의 전성시대는 6600만 년 전 유카탄 반도에 운석이 떨어지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빈자리는 포유류가 차지하게 되면서 신생대는 바야흐로 포유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실제로 중생대 북미에는 18속에 불과했던 포유류가 신생대 팔레오세 중기에는 금세 84속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포유류의 번성 속도는 어마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유류의 황금기였던 신생대 플라이스토세, 호주 전역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파충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몸길이 5m나 되는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했던 신생대 호주의 초거대 도마뱀 메갈라니아입니다. 때는 1850년대 영국 왕립대학교의 리처드 오원은 지금의 호주 동부의 콘더마인강 부근 신생대 지층에서 정체 모를 목뼈 1개와 등뼈 2개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플라이스토세의 포유 동물인 노투테리움 혹은 디프루토돈 종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뭔가 미심쩍었던 오원은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현생 도마뱀인 레이스 왕도마뱀, 게코도마뱀, 세일핀 도마뱀 등과 이 화석을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죠.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는 관절 돌기와 척추 전체의 상대적인 비율이 동일했고 척추뼈 밑면이 납작하고 밑면의 너비 비율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녀석이 포유류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중추의 아랫부분 양쪽 측면에 나타난 얇고 긴 홈들입니다. 이 홈들은 주로 육상 대형 도마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오원은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화석의 주인공이 대형 육상 도마뱀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처음 발견된 새 조각의 뼈만으로는 이들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오늘날 도마뱀들의 것보다는 훨씬 컸기 때문에 이름도 그에 걸맞은 고대의 거대한 방랑자라는 뜻의 메갈라니아 프리스쿠스라고 지었죠. 이후 메갈라니아는 반세기가 훌쩍 지나 다시금 고생물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크기가 너무 커서 현생 도마뱀들과는 전혀 다른 속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 기법의 발전과 화석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메갈라니아가 왕 도마뱀과의 도마뱀들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1975년 뉴욕 시립대학의 맥스 헥트 교수는 기존의 척추뼈를 근거로, 그리고 2009년 토론토 대학의 제이슨 헤드 박사는 추가적으로 발견된 메갈라니아의 뇌실뼈 뒤쪽의 형태가 현생 왕 도마뱀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메갈라니아는 메갈라니아라는 독립된 속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의 자매종이자 왕 도마뱀 속의 한 종으로 재분류됐죠. 자, 그렇다면 메갈라니아의 실제 크기는 어땠을까요? 헥트 교수는 1975년 연구에서 몸 길이는 최대 7m에 무게는 620kg까지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육상 도마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존하는 파충류 중 큰 몸집을 자랑하는 바다악어의 몸 길이가 6m 정도인 것에 비하면 메갈라니아는 도마뱀치고 정말 엄청난 크기였던 셈이죠. 그러나 2002년 뉴 잉글랜드 대학의 스테판 로우 교수는 이 추정치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발견된 메갈라니아의 표본은 너무 단편적이었고 데이터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였던 데다가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발가락 뼈가 메갈라니아가 아닌 다른 동물의 것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기존 헥트 교수가 메갈라니아의 최대 크기만 제시했을 뿐 평균 크기는 제시하지도 않은 것에도 스테판 로우 교수는 그다지 신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3년 플로리다 대학의 그레고리 에릭슨 박사는 새로운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그는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메갈라니아의 뼈 조직을 통해서 해당 개체가 대략 1년에 약 14cm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약 29cm의 허벅지 뼈를 기반으로 해당 개체는 꼬리를 제외한 길이가 2.19m쯤 됐던 것으로 추정했죠. 또한 그는 해당 개체가 성장 중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완전히 자랐을 때는 더 컸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척추뼈를 가지고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꼬리를 제외한 길이가 2.116m 정도로 추정됐죠. 오늘날 왕 도마뱀들의 몸통과 꼬리의 비율이 대략 1:1인 것을 감안한다면 메갈라니아의 평균적인 전체 몸 길이는 약 4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처음 발표된 몸 길이 7m에서 그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일부 고생물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 도마뱀의 가장 큰 개체는 평균 크기의 181%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컸던 메갈라니아의 몸 길이는 5m에서 6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몸집이 이렇게 컸으니 메갈라니아는 당연히 당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플라이스토세 호주에는 대부분 45kg이 넘는 척추동물들이 살았고 디프루토돈 같은 거대한 초식성 포유류들도 많았는데요. 메갈라니아는 아마도 이들을 먹이로 삼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냥 방식은 어땠을까요? 메갈라니아의 자매족인 코모도 왕 도마뱀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몸집이 커서 오래 달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쫓기는 어렵고, 게다가 코모도 왕 도마뱀의 얇고 가는 두개골은 무는 힘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 먹잇감을 꽉 붙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마 메갈라니아도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모도 왕 도마뱀은 특별한 사냥 기술을 지니고 있죠. 스테이크 칼 같은 이빨로 먹잇감에 깊은 상처를 내서 출혈을 일으키고, 먹잇감을 물고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 상처를 찢어 벌립니다. 결국 먹잇감이 과다 출혈로 서서히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전략은 긴 시간 먹이를 쫓아다니거나 꽉 물 필요가 없으니 사냥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은 독을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독은 상처에서 잘 피가 멎지 않게 하고 먹잇감이 살아서 도망치더라도 곧 죽게 만들죠. 코모도 왕 도마뱀을 포함해 레이스 왕 도마뱀, 점박이 나무 왕 도마뱀 등 일부 왕 도마뱀류들도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갈라니아는 어땠을까요? 메갈라니아 역시 코모도 왕 도마뱀과 분류학적으로 가깝고 큰 몸집의 장단점을 공유하며 턱 구조도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메갈라니아도 코모도 왕 도마뱀처럼 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아직까진 메갈라니아가 독을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려봐야 하는 실정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메갈라니아만이 플라이스토세 시절 호주 동부의 유일한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동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육지에 적응한 악어, 최대 몸길이가 6m에 달하는 쿠인카나입니다. 육상에 적응한 악어라니 좀 신기하지 않나요? 수중 생활에 적응한 오늘날의 악어는 이빨이 원뿔형이지만 쿠인카나 포르티로스트룸의 이빨은 얇은 스테이크 칼날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이빨은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먹잇감을 기습해 확 붙잡기보다는 먹잇감의 살점을 찢는데 더 유리하죠. 또한 쿠인카나의 위턱은 현생 악어보다 폭이 좁고 옆면이 납작한 형태입니다. 골반 구조 또한 다리가 아래로 곧게 뻗은 구조로 현생 악어와 달리 육지에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악어임에도 메갈라니아나 대형 수각류 공룡처럼 육상에서 사냥하기 위한 특징이 많죠. 그러나 쿠인카나가 육상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잠수해서 사냥하는 오늘날 악어처럼 두개골 위쪽에 콧구멍이 있다는 점도 그렇고, 녀석이 발견된 지역이 과거에는 습지 같은 물가였다는 점 역시 이들이 완전한 육상 악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간혹 이들이 메갈라니아와 경쟁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만약 쿠인카나가 육상에 서식하지 않았다면 메갈라니아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둘의 생태와 경쟁을 떠나서 한 가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메갈라니아와 쿠인카나는 포유류가 번성하던 시절 어떻게 호주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주장은 다른 포식자의 부재입니다. 오세아니아는 다른 대륙과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대륙입니다. 백악기 때 남미와 아프리카와 완전히 분리된 이후 다른 대륙의 동물들은 오세아니아에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북반구와 다른 대륙을 지배했던 검치 호랑이나 곰, 그리고 늑대 같은 포식자는 호주 대륙 입장에선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였죠. 이런 호주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생긴 생태적 틈새를 포유류가 아닌 대형 파충류가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호주 대형 파충류들의 위상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메갈라니아의 마지막 화석 기록은 플라이스토세 중기에서, 쿠인카나 역시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에는 화석이 관찰되지 않는데요. 이들의 멸종 원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이젠 크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이들의 화석 기록이 감소한 시점이 인류가 호주에 정착한 시점과 비슷하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메갈라니아 같은 대형 파충류는 인간보다 느렸는데요. 이렇게 큰 도마뱀이 인간을 피해 빠르게 도망치는 것도, 역으로 지능이 높은 인간을 사냥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퀸즐랜드 박물관의 스콧 하커널 박사는 인간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냥을 했다는 흔적이 없고, 이미 인간이 호주 내륙에 도달하기 전부터 메갈라니아의 화석 기록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인간 진출과 메갈라니아의 멸종은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죠. 대신 그는 약 5만 년 전부터 시작된 호주 내륙의 건조화가 이들의 멸종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커널 박사는 메갈라니아 서식지 주변의 꽃가루 화석과 식생의 변화, 그리고 목탄 입자의 발견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열대우림이었던 곳에 산불이 자주 나면서 메갈라니아의 서식지가 점차 건조화됐다는 주장을 펼쳤죠. 그도 그럴 것이, 바다악어는 오늘날 해안가에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한 생물이지만 당시에는 호주 내륙에서도 바다악어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곤 합니다. 즉 이들이 호주가 건조해지기 전에는 해안이 아니라 내륙에서도 잘 살았던 거죠.
이처럼 내륙이 건조해지고 물가가 메마르게 되면 메갈라니아와 쿠인카나처럼 열대 우림과 물가에만 적응했던 대형 파충류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고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메갈라니아는 더 이상 지구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코모도 왕 도마뱀과 바다악어 같은 대형 파충류는 지구 곳곳에서 이들의 뒤를 이어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과거 포유류가 그랬듯 언제라도 기회가 엿보이면 포유류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